안녕하십니까, 방영춘입니다. 이번 강의는 농지증 반려에 대박이 있다. 요거 농지증 반려 대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거 들어가셔야 대박 내셔야 됩니다. 이보다 좋은 호재는 없어요. 그죠? 농지증 반려 소송이 3개월 이내에 끝내기. 여러분들 농지증 반려 소송 하게 되면 농지증 반려가 나왔어. 소송을 해요. 그러면 보통 1년 걸리죠?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서 1년 걸릴 것이냐? 3, 4개월 만에 끝낼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아실 겁니다. 제가 100% 공개는 안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전 시간에 했던 법정인 사건 유치권 소송도 제가 100% 공개 안 해드린 부분도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제 블루오션 계좌에 뭐 188만원 주고 정상적인 가격을 주시고 사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뭐 제가 할인해서 뭐 팔고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좀 전화하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3개월 내내 끝내는 방법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가 농지증 자격증명 100% 해줘라. 그 다음에 농지증 안 해주는 땅이 더 좋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농지증을 반려하는 행위는 행정력 낭비와 국민의 혈세 낭비예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어떤 면사무소하고 시청하고 소송이 붙었어. 시청에서는 안 해준대. 나는 해달라고 했는데 대부분에서도 해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국가하고 나하고 소송이 붙는 거 아닙니까? 소송이 서로 붙죠? 그러면 거의 다 99.9%는요 낙찰자가 이깁니다. 낙찰자가 이겨요. 그러면 이 변호사비는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까지 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변호사비가 500만원이요. 300만원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많은 국가 혈세 낭비입니까? 그래서 저는 담당 공무원님들 웬만하면 민원인들이 판례 갖다 주시면 농지증 해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300, 500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한 달 인건비잖아요. 얼마나 많은 혈세 낭비예요, 진짜 이게. 그죠? 내가 낸 세금 갖고 공무원 어떤 무식함 때문에 내 혈세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돈 있으면 정말 불우이웃들 돕고 국방력 강화하는 어떤 그런 데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해줘서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요. 이런 분들이 공직에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해. 이렇게 만약에 변호사하고 국가를 상인들로 해서 패소를 한 담당자 공무원은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국민의 혈세, 물론 공무원님들 당신들도 세금을 내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행정을 피는 것들은 정말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물론 공무원님들은 그 지침이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것들, 그죠? 공무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해주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아직도 안 해주는 공무원님들이 계셔요.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농지증 담당자는 왜 북살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부입니다. 일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지금 제가 상담한 것도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해서 소송을 지금 걸리는 것도 있어요.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송 한번 하게 되면 농지증 관련해서는 1년에서 보통 1년 6개월 걸리거든요. 이 기간에 시간 낭비 많죠. 그러면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죠. 그죠? 우리는 이런 것도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다 알죠. 여러분들은 몰라. 쫄아가지고 쫄보라. 이거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그 어떤 방법도 모르고 언제 어느 때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경험이 없으니까. 자, 한번 지금부터 그럼 천천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통화가 길어져가지고.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는 14일이 걸리죠? 14일이 걸리잖아요. 그죠? 일반 농지증은 7일. 그죠? 그 다음에, 하여간 뭐 4일짜리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통화를 좀 보내다 보니까 머리가 뭐예요. 어쨌든 4일, 7일, 14일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특히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는, 또 오타났네.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는 14일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것들이냐면 토지걸 해가구역 농지,
뭐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농지, 취득당 농지가 뭐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이 아닌 것들, 그죠? 그 다음에 3인 이상이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또는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동포,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사항, 이 6가지에 해당하는 농지라고 한다면, 낙찰을 받았다면 14일의 기간을 거쳐서 농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대상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낙찰을 딱 받았어. 농지를 낙찰을 받았으면 당일날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일은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 14일이 걸리는 농지는, 그죠?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각허가 결정 기일 연기의 신청을 하고 와야 되겠죠. 이미 매각 불허가 신청 기간이 7일이니까 이걸 14일로 연기해달라 라고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연기 신청을 하고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농지 심의를 받고 반려가 되든 농지증이 나오든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특히 농지증 담당자들이 이제 반려하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런 것들이에요. 건축물이 있는 지분 농지를 경매나 공매로 낙찰 시에, 그죠? 불허가 사유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분 농지라서 유치를 특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경계가 불분명하다. 맹지나 진출 음로가 확보하기 어렵다. 거주지와 거리가 멀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이유로 대부분 반려를 합니다. 농지증을. 짜증나죠? 저는 그래요. 아, 농지증 반려 해주지 말라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이 대박 아닙니까? 그죠? 농지증 안 해주니까 쭉 유찰되잖아요. 10%의 낙찰 받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경매 흐름상 보면요. 자, 낙찰 당일날이 있고, 매각허가 결정 기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각허가 결정 확정하는 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잔금 납부하죠. 자, 어느 순간에, 이 시점에서 반려증이 나오면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농지증 해줘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냐에 따라서요, 그 기간이 3개월, 4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6개월, 1년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이렇게 반려증 나오면 어떻게 한다, 요 부분은 제가 숨긴 이유가,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할 거냐, 여기서 조정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 여기서 할 거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3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물론 저희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이런 경우는 어느 시점에서 소송을 빨리 제기하십시오. 소송을 제기해야지 가장 소송이 빨리 끝납니다. 3,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낙찰 허가, 잔금 내고, 저기 하는 데까지만 해도 소유권 이전하는 데만 보통 한두 달인데, 그죠? 여기서, 이 기간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3, 4개월 만에 끝낸다? 그러면 별 차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기간적으로 이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제가 요것은 어느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어느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냐에 따라서 3개월에서 4개월 또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수 있어요. 보통은 1년 넘게 걸립니다. 통상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경매 농지 채굴가 매수 신고인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당연하죠. 내가 어떤 토지가 있어, 위반 건축물이 있어, 불법 건축물이 있어, 내가 그럼 내 소유도 아닌데 내가 이걸 낙찰받았다고 때 부숴? 그럴 권한도 없잖아요. 그죠? 그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 후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 사유는 부적합하다고 하였다.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야, 해줘라, 농지증 해줘라, 그 내용입니다. 농지증 해줘라, 그 내용이에요. 안 해주면 안 돼요. 소송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소송으로 가면
100%라고 제가 장담 못합니다. 99.99%는 이긴다. 그런데 시간 전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냐에 따라서 3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 끝낼 수도 있고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은 저한테 혹시나 낙찰 받기 전에 얘기하지 말고 낙찰 받고 물건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괜히 뭐 시간 낭비하지 마시게 서로. 그죠? 저도 바쁘니까 그죠? 낙찰 받고 낙찰 입찰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판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뭐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재 판매와 관련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누차 지금 중요 공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듯이 9월이나 10월경에는 멤버십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멤버십 형태로요. 멤버십 형태로 유지하면 지금까지 1강부터 700 몇 강까지 방송했던 거 다 못 봐요. 일반인들은 구독자라고 해도 못 봐요. 단지 그냥 블루오션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다 공개가 되지만 일반 구독자라든가 교재 구매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숏 영상으로 짧게 밖에 앞으로는 이제 9월달 경우부터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그 다음에 함께 구매 시에는 요 가격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